거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어소입니다. 어소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교토는 한 100년 동안 천황이 살던 일본의 수도죠. 근데 메이지 유신 때 뭐 1860 몇 년인가 메이지 유신 때 동경으로 이제 천도를 했고 천황이 이제 동경에 사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교토입니다. 교토에 있는 황족들입니다. 11개 지파의 황족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다 이게 누구누구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대개 얘네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황족은 원래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는데 뭐냐면은 무슨 궁의 무슨 왕입니다. 다 왕입니다. 일본은 황족이 왕입니다. 천황은 천황이고 무슨 왕의 궁이 이제 일본 말로 미야니까 노미야 무슨 노미야의 구시오왕 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왕이 있고 친왕이 있어요. 친왕은 뭐냐면 정말 친왕입니다. 황제가 천왕이 되지 못한 뭐 동생이 이걸 갖다 이제 친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게 뭐 다 이제 사촌 6천간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들은 왕비라고 부르고, 일본은 다 왕입니다. 천왕 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왕이 사는 데가 궁이고 천왕이 사는 데는 황거나 어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선 사람이 2명이 있고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영친왕, 창덕궁의 이왕, 이은 영친왕. 그 다음에 사동궁의 이공, 의친왕입니다. 이거 다 누구냐면은 고종의 손자입니다. 고종의 아들입니다. 그죠? 고종의 아들, 서자. 고종의 아들인데, 요건 이제 이방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그러니까 언제인 것 같아,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9세기 말이라니. 정확히 얘기하죠. 소화 22년 1947년 11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2년 후의 얘기입니다. 까무러칠 얘기죠. 예? 처음 보셨죠? 예? 2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말 사실에 바탕한 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GHQ 제너럴 헤드쿼터 메가더가 천황제는 살려주는 대신에 천황과 이건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로히토 천황의 형제 15궁이 있었는데 이제 천황 가문이 15가문 있었는데 그 중에 3개 남겨놓고 천황가 4개 남겨놓고 11궁은 다 평민으로 신적 강화한 겁니다. 황적 이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히로히토가 히로히토가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황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국영 친목회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국영이라는 거는 일본의 꽃이 뭡니까? 일본의 국화가 뭐지? 사쿠라는 아닙니다. 사쿠라는 민간의 저거고 국화입니다. 국화. 국화꽃 친목회라는 거를 히로히토가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갖고 다 모여갖고 지금 신적 이탈이 된 사람들입니다. 1947년 일본 헌법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왕족이라는 놈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 바로 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역사라는 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라는 거는 절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데 정말 세우려면 사실에 바탕을 해서 진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한제국의 왕족이 과연 일제시대 때 무슨 짓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을사오죠.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누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적에, 고종이 개혁군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제 국뽕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독립을 하고 그러는데, 대한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청일전쟁을 해갖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청일전쟁하고 노일전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국사 위주로. 세계사적인 관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일전쟁은 정말 까무러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걸 세계적인 관목에서 보고 세계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사는 요새 다 저거래요. 선택 과목이래요. 그런데 내 서울에 있는 어떤
좀 이제 그 명문 대학의 어떤 교수, 건축학과 교수를 만났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파피루스를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많대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세계사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사는 필수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쓰레기 같은 것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청일전쟁에 패배하고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하완 조약이죠. 일본에서는 일정 강화적이라고 그러고 이런 마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시모노세키 여기 이제 보고집에서 이웅장하고 이토 히로미가 이제 사인을 한 겁니다. 서명을 해갖고 여기서 한 그 저건데 이게 6개 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제 1조가 뭐냐면은 청은 조선의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구임을 확인한답니다. 1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 앞으로 조선이 예를 들어서 조선에 대해서 청에서 조공하는 거 이거는 싹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 이런 거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가 1조입니다. 청일전쟁이 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00년 동안 이제 뭐한 1500 통일신라부터 하면 1500년 되겠죠. 중국의 조공으로 있다가 최초로 독립이 된 게 청일전쟁 때문입니다. 고종이 뭐 독립을 해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없앤 데가 1등입니다. 2등이 뭐냐? 2조가 뭐냐면은 2조가 이겁니다. 대만 있잖아요. 대만하고 이거 뭐 통포, 팽호 뭐 군동각 있고 요동 있잖아요. 압록강 이거는 영구 일본 땅이 된답니다. 대단한 겁니다. 영구 일본 땅이 된답니다. 근데 이건 2조예요. 1조가 이거예요. 왜 이런 거냐면 일본으로 봐서는 이 당시에는 청일전쟁 전까지는 한국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잘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결정이 안 난 상태고. 이거를 한국을 놔두게 되면 자기들이 위험해요. 러시아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그래서 자기들도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조선은 이거는 중립으로 놔야 된다 해갖고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3조는 뭐냐면은 12억량을 중국이 배상을 해야 돼요. 12억. 어마어마한, 중국이 이 돈을 못 갚아갖고 7년 동안 갚는데 첫 해 하는 거 나머지 6년은 이자까지 계산해갖고 다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5조는 뭐냐면 여기 합병된 땅 있잖아요. 합병된 땅. 이 땅에 사는 중국 놈은 중국 백성이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 팔고 나가고 뭐 재산 팔고 나가는 거 2년 내에 하는 거 일본이 봐준다. 근데 2년 후에도 안 나가고 계속 있는 사람, 거기 남은 사람은 다 일본 백성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2500년에 그 동아시아의 중국 체제가 깡그리채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일본이 너무 커졌거든요. 이 조그만 섬나라한테 중국이 왕창 껴져갖고 2500년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아무리 셌다고 해도 중국이 조공했어요.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웠지만 중국이 최초로 조공을 안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맡은 주변 국가들이 이 조그만 나라한테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 근데 가만 안 놔두죠 이거를.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그다음 프랑스가 개입하고 독일이 개입해서 삼국 간섭이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요동반도는 끼자. 그래갖고 돈을 이제 그냥은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보상금을 더 받고 여기다 추가해서 더 받고 요거는 양보를 해서 일본이 요동반도는 그게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놈이 먹었냐면 러시아 그다음에 또 독일이 여기 그 맥주 하는데 어디입니까? 뭐 이런 데를 이제 그렇게 먹은 겁니다. 일본은 아주 억울한 거야. 이거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말이야. 왜 이놈들이, 그러니까 눈치 젖은 놈이 먹는 건 못 보겠다, 그거죠.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동양에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나중에 10년 후에 로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로일 전쟁도 그거는 단순히 전쟁 아닙니다. 영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영차 대전. 우리는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우리 교과서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청일전쟁에 망한 다음에 당장 없애버린 게 우리나라에서 영원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앤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없애게 한 거죠. 영원은 뭐냐. 은혜를, 중국 사신이면 은혜, 보답한다는, 모하만.
중국을 사모하는 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따 건데 이거는 우리 힘을 없앤 게 아니라 청일전쟁의 결과를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금방 황제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갖고 중국에. 2년 후에 이제 황구단을 세우고, 황구단이라는 건 동그란 거잖아요. 이건 천자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고려시대 때 우리가 이게 몇 번 했다고 그래요. 칭제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 세우고 했는데, 이 중국의 이 지식인이나 이런 친구들은 계속 비아냥대고 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남 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게 지금 분수에 넘치고 함부로 한다. 신화의 도리를 배반했다. 자기 궁궐도 못 지켜서 외국 공간에 1년 동안 머무는 놈이 무슨 황제냐. 그래서 계속 비아냥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려 4년이 지난 다음에 청나라랑 통상수교를 맺은 거예요. 조선하고. 맺는데 중국 놈은 자존심 상한다고 하죠. 머리 조아리고 오던 놈이 대사가 딱 가서 악수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거. 오지 말고 우리가 갈게. 그래갖고 이 소승홍이라는 놈이 온 겁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중국하고 이제 대등하게 한 겁니다. 비로소.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이 당시에 조선을 먹을까 말까의 결정상이에요. 이때 현명하고 고종이나 이런 친구들이 현명했으면은 다르게 세상에 갈 수 있었어요.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국제라는 거는 헌법입니다. 이게 9개 조가 있는데, 자, 보세요. 1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자치독립 국가다.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청일전쟁의 결과죠. 일본이 이겨서 한 결과고, 나머지 8개 조는 뭐냐면 내가 다 해먹겠답니다. 고종이 내가 다 해먹다는 거예요. 2조,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이어오는 만세토록 편찬을 전제정치 국가다 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이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다 입헌군주제나 이렇게 가는 세상에 세상을 거꾸로 간 겁니다. 전제정치다. 2번, 대왕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신다. 3조, 신하와 백성이 황권을 침해하는 점은 그건 당장 이거는 도리를 어긋난다. 그 반역자다 그거죠. 내 말 다 들어라. 3조, 육해 공권을 다 통솔, 군권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4조, 법을 다 집행을 하고 이 법과 조례를 다 정한다. 지가 다 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상권 분립이 아니고 내가 다 해먹는다. 입법, 사법, 행정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7조, 무관, 행정, 봉급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문관, 등용, 직위, 헌가, 행정 스스로 혼자 정치를 하신다. 황제께서. 그 다음에 외국 사신, 파병, 강화제어 이건 다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9개 중에서 대한제국은 독립국가다 빼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우리 이게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걸 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후에 노일 전쟁이 지고 나서 을사보호조약을 맺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속국이 되는 거, 속국이 아니라 이제 보호국이 되는 거죠. 보호국이 돼서 그 보호국이라는 건 사실 그때 이미 먹힌 겁니다. 그때 이미. 그래서 을사조약을 그렇게 난리 뜨는 겁니다. 5년 후에 1910년에 합병된 거는 그냥 순차적인 절차에 불과한 거. 이때 이미 속국이 된 거. 이게 중요한 저건데, 이때 여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을사오적. 그때 대신 8명 있었습니다. 8명. 8명에서 이 5놈이 얘네들이 사인을 해줘갖고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뭐 이거 학부 대신이니까 중요한 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놈들, 요 한규설, 누구야, 민영기, 이하영, 얘들은 반대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다.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반대를 했는데 얘들은 처음에 을사오적인 얘기다가 이제 한 달 며칠 있다가 이제 을사오적이 찍힌 겁니다. 그 내막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째는 이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기보다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황제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약을 다 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헌법 어디에도 뭐 의정부가 있어 뭐 한다. 이조 시대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대한제국은 그거조차도 없어진 거. 왕이 다 황제가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반대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만약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누가 제일 책임이 있겠습니까? 얘입니다, 얘.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참정 대신이라는 건 이때는 이제 의정 대신이 국무총리인데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그 공석이었기 때문에 얘가 참정 대신은 이제 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국무총리인 겁니다. 얘가 제일 책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책임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얘죠. 외무 대신이죠. 외무가 조약 맺는 거 얘고 여기는 다 이제 떨거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 5사람만 찍어갖고 을사오족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한 거죠.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성신문의 황성시일야 방송대wo 장지연이죠. 여기 뭐냐면은 이번에 이또 히로부미가 인천왕에 왔을 때 전 관민이 환영하여 맞이했었는데 우리 대왕제 폐하께서 반대를 했는데도 저 개돼지만도 못한 박재순과 이놈이죠. 참정 대신 이런 놈들이 명예를 얻어서 팔아먹느라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 나온 게 17일 날 을사늑약을 갖다 조약을 체결했는데 20일 날 처음 나온 거예요. 장지연이. 그 다음에 27일 날 대한신문 호외로 이 조약의 전말 해갖고서 이제 새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5놈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반대가 된지를 보죠. 근데 어떤 놈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황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황현의 매천야로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고종 네가 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왕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만만한 놈들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전말을 한번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전말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종실록, 우리가 이 역사 이걸 하려면 원문을 봐야 됩니다. 원문. 이거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아까 그 을사오족이라는 5명이 체약, 조약, 체결, 얼마냐, 한 달 후에 상소를 올린 겁니다. 고종한테 사표를 내면서 사직서를 내면서 사직서는 그 전에도 냈어요. 근데 사직서를 내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보고 을사오족이라고 하냐, 도대체. 이게 정신 못 차린 게 독립국이라고 하고 중국에서 벗어나 다 한자로 썼어요. 한자로 전부 썼습니다. 원문 다 있어요. 원문 다 있는데 이거를 국격도 다 있어요. 이조실록은 다 국격돼 있잖아요. 원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은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냐면 이완용, 박재순 이제 이 5사람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천벌을 짓을 해갖고 성조에 선조 왕들이죠. 종려사직에 그래서 우리가 맞아 죽어도 정말 마땅치 않아서 사표를 냈는데 폐하께서 고종이 전부 다 이제 반려를 하고 그래갖고 지금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흐리멍텅하게 입방아를 찍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을사조약 전에 이미 군권 일본이 하는 거 한일 의정서 이게 그 전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놈도 뭐라고 들고 일어나는 놈들이 없더니 이제 와서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 책임단인데 그때 의관은 한 놈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다. 우리 또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이따위로 하면은 정말 이거는 이렇게 떠드는 놈들은 말할 상대가 안 되지만은 정말 하니까 제발 저희 좀 잘라주십시오입니다. 잘라주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말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종한테 그대로 들었는 거야. 아니, 폐하하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왕한테? 그죠? 이러했는데 왜 우리 보고 이럽니까? 우리 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표를 또 낸 겁니다. 한 달 후에. 못 살기 억울하다고. 자, 그래서 전말입니다. 일본 대사가 그때 왔을 적에, 조약을 맺으러 왔을 적에 어린애까지 다 알고 있었다.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이또 히로미가 폐하를 2번 만나고 나서 조약을 좀 맺으라고 그러니까 맺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폐하가 이제 이 고종이 신하들을 부른 겁니다. 참정대 신하고 그 중무총리 설혜죠. 탁지부 대신 민영기, 덕보 대신 이렇게 불러갖고 몇 명을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부른 겁니다. 강요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서 고종이. 근데 이 자기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불가 안 됩니다 하고 얘기지 않았습니까? 겁니다. 자기들 다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일본 이토 히로부미 여기 만나서도 가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간 겁니다. 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종이 이런 일이 이걸 함부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요걸 왜 갔냐면은 공사가 하야시 공사인가 따라와서 좀 하는데 중국 놈은 원석이 같은 놈은 왕 만나서 삿대질하고 막 샹샹샹하고 욕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일본 공사나 히로부미는 함부로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왕한테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신하들이 못 가게 한 겁니다. 가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했다. 그래서 하야시 공사는 그 덕수궁 중경전에 1층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하들이 가면서 우리는 다 반대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시 공사가 뭐라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권중현하고 외무대신 한규세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우리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야시가 뭐라고 하냐? 이 공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니네 나라는 전제 국가인데 전제 정치 국가인데 무슨 입헌 헌주를 흉내를 내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폐하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폐하께서 고종이 뭐냐면 괴로워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하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은 겁니다. 그 일본 공사는 딴 데 있고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신들은 다만 절대로 허락 없으면 말로서만 대답했을 뿐입니다. 겁니다. 그러고서 그랬는데 이때 이제 이완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완용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완용이 매국노가 아니라는 얘기, 이완용이 뭐라고 했냐면 군신 간의 관계는 부자지 간의 관계가 같은데 폐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폐하 뜻을 지금 쟤들이 밑에서 저지를 하고 있고 이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8사람이 과연 막을 게 쉽겠습니까? 이완용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폐하께서 숨김없이 다 그 뜻을 갖다 우리 부자지간하고 같으니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폐하가 정말 의지가 굳건하셔서 그걸 막으면 좋지만은 만약에 너그러운 마음, 이제 표현을 완곡한 게 너그러운 마음을 할 수 없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폐하께서는 명령을 하교하신 것이 없고 입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고종은. 그러니까 이완용이 또 말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걔가 갖고 온 이토금이나 갖고 온 데서 중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처음 본 겁니다. 잘못된 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완용입니다. 학부대신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한 거야. 그러니까 권중현이 있다가 지금 이완용이 학부대신이 말하는 거는 허락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여지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명령을 내리기를 이런 것은 의사의 규례이니 구해될 게도 없다. 해라 그겁니다. 예? 신하들이 저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하교하기를 그 문건 좀 보자. 그러니까 이 하영인가 누가 이제 품속에서 조양문 원본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 이제 나가서 아뢰기를 지금 통감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데 천연자행, 그러니까
때가 되면 돌려준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해야죠. 그런 겁니다. 이완용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국권이 언제라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일본 황제가 이제 친서를 보냈나봐요, 고종한테. 거기에는 황실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뭐라 하면 하교하시는 그건 참 옳은 말이다. 그건 옳은 말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날 무렵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거 권종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완용의 말은 이걸 찬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 끝날 무렵에 8사람이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만 이거는 대책 강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서 반대라고, 불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겠습니다. 신하들 전원일치로. 근데 고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짐의 뜻을 말했으니 잘 조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규소라고 총리 대신하고, 외무 대신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폐기를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이거 전이네. 갔어요. 가갖고서 이제 하여튼 일본 공사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한규설이 이제 총리 대신이니까 우리는 다 파레몬도 반대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다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께서는 고종은 잘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다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시가 언성을 높이면서 귀국은 대권은 전제국가인데 무슨 아니 군주가 잘 처리한 하교에서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이지 왜 전부 다 국명을 이거는 어기는 거다. 그러면서 니들은 당신들은 이거는 신하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 군주가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니들이 반대를 하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규설이라는 놈이 아주 골 때리는 놈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 말을 들은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신하들이 다른 대신들이 아니 공사가 말 안 했다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놈이 도망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요? 다시 돌아오시오. 돌아온 겁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이토 히로미가 왔어요. 히로미가 와갖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회의 결과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니까 와갖고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폐하를 만나게 좀 하셔. 이재국의 비서실장이거든. 걔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한 겁니다. 중국 놈 막 올라가서 막 만나. 이또 흐르면은 이건 공사하고 이건 정권 대사인데 천황이 보낸 특사인데 못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라 하니까 이재국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좀 폐하를 뵙고 싶다고 이제 직접 얘기하겠다 하니까 못 만나게 해서 이재국이 비서실장이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재국이 돌아서 짐이 이미 각 대신에게 협상해서 잘 처리하라고 허락했다. 지금 목구멍에 탈이 나서 적혀놨습니다. 목구멍에 탈이 나서 이등방문이 밑에 있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한 겁니다. 예? 그 성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토 어머니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못 만나게 하고 잘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신들하고 토의를 거예요. 그래서 한규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규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규설은 저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갈 협박식이죠. 뭐 때문에 하니까 설명할 것은 없고 단지 반대입니다. 설명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토 어머니가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설명하니까 그냥 설명 없다니까 그럼 당신은 반대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토 어머니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외무대신에게 박세순한테 물어보니까 박세순은 내가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대신인데 어찌 이걸 갖다 외교권을 딴 나라 중에 찬성합니까? 찬성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 대사 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잘하라. 그러니까 이토 어머니가 뭐냐면은 아니 폐하가 잘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당신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된 겁니다. 예? 그 탁지부 대신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어떤 의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외교권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찬성하면 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는 찬성하는 분. 다 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부대에서는 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왜 반대입니까? 하여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반대입니까? 이등 방문이니까 절대 방문. 그럼 당신은 반대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 반대가 두 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하영한테 물으니 이하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동양의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작년에 이미 그런 일본이 거의 하는 거라는데 왜 또 이런 거 갖고 귀찮게 그겁니까? 그러니까 이토미가 뭐라냐면 지난해 다 이런 세계 정세를 안다고 그랬으니까 당신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편입니다. 찬성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완영한테 물어보니 이완영은 저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문구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문구만 이걸 고치면 되니까 당신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등 방문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권중현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황실의 존엄에 대한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뭐 그걸 얘기해 나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충신과 역석이 갈라지는 내가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권중현이. 그러니까 아니 그 문구 고치면 되니까 당신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근한테 물어보니 저도 학부 대신에 당신도 그럼 찬성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찬성이 되고 아까 그 이등 방문이 그냥 순간적으로 한 두 사람만 반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등 방문이 이토부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결과를 갖다가 비서실장한테 폐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지금 강요들끼리 밑에서 얘기했는데 이등 방문 얘기입니다. 협정하여 잘 처리하라는 폐하의 칙령을 받들었는데 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의견은 다르지만은 논의는 같이 했지만 실제로 따지 보면은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이 을사오적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요때 가서 이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한규설이 찔찔 않은 거예요. 찔찔 않은 거야, 한규설이. 그러니까 대사가 이토우미가 그거 왜 웁니까? 그런 겁니다. 아주 병신 짓을 한 거죠. 왜 우십니까? 그런 겁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이재극이 내려왔어요. 비서실장이. 이제 고종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고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폐하의 칙령을 전하여 말하기를 협상 문제에 관계된다면은 질의하고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고종의 얘기입니다. 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하영의 칙령 내리 약관 중에서 첨삭할 것은 법무대신이 반드시 일본 대사 공석이어서 바로 되게 하면 좋겠다. 하라고 한 겁니다. 고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와 같이 나라의 벼슬을 하면서 채통이 성산되는 어떤 놈이 이걸 찬성하겠냐 그래. 우리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폐하가 잘 아십니다. 근데 왜 우리 다섯 사람을 역적이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를 졌으니까 우리 이 처벌을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잘라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런데 사실 따지고 한규설 같은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 혼자 틀어맞고 맨 폐해 성질만 얘기해서 말꼬리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잘렸거든요. 잘리고 나서는 혼자 상소를 하고 자기 혼자 찬성한 거죠. 이거 누가 말을 센 거죠. 5명이 찬성했다는 거는 이토 후로무이가 그걸 당신은 찬성인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걸 센 놈이죠. 이 제일 책임 있는 놈이 이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을사오죽이. 그러고서 혼자 상소를 하고 뒤에 헛소리를 하고 제일 책임 있는 놈 사실 아닙니까? 청리 대신이. 그래서 제발 좀 잘라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뻘핏하면 우리 보고 5일 들어서 뭐 을사오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개가 한 마리니까 전부 다 따라서 짓고 있다 그랬어요. 이 을사오족들이. 제발 좀 잘라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고종의 말입니다. 이 상소를 올리면은 반드시 답을 하게 되겠어요. 비왈 그럽니다. 비왈 이거 병비하면 이제 군사에 관한 거고 이비하면 인사에 관한 건데 비왈 고종이 답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국서에 마음을 다하는 것을 신하라면 누구든들 그렇게 안 하겠는가마는 혹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지가 한 거니까 그죠? 여론이 그대들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지가 했는데 왜 얘들이 지금 5명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윗대원 때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거 할 거니까 잔소리 말고 가서 다 각자 제 위치로 와서 일을 해 한 겁니다. 요게 진실입니다. 을사오적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을사오적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11월 17일 날 조약을 했는데 한규설 파면, 그날로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왜 파면을 시켰냐면 아까 찝찝짜고 어디 뭐 이렇게 이제 첨삭하는데 어디 갓도 안 쓰고 어디 갔다가 붙잡혀 오고 그랬잖아요. 저 밖에. 그 어디를 갔냐면 엄규인 고정의 와이프 그 첩의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정이 그대로 잘라버린 거예요. 총리재생인데. 조령을 내리길 명령을 내리기를 고정이 의정부 참정대신 한규서는 황제의 지척에서 행동이 온당하지 못했으니 범교서를 파직하라 그래 이놈 잘라버린 겁니다. 총리답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제일 문제 있는 친구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이제 다 뭐 사직을 전부 냈어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들 봐도 자기들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 반려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있다가 제일 먼저 이제 국내부 특징관이 이놈들 다 자르라고 상소를 낸 겁니다. 이 대신들 고종한테 얘기를 못 하고 그때는 을사오적이 아니라 이 7명 8명 있잖아요. 8명 다 자르라고 한 거예요. 을사오적이라는 얘기가 이때는 안 나왔어요. 다 자르라고 하니까 비답하기를 고종이 대체로 경우는 노숙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또한 그런 일에는 어찌 헤아릴 점이 없겠는가. 경은 이해하도록 하라 한 겁니다. 왜냐면 지가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우면이라는 그 비서감, 이 사람이 또 상소를, 이게 신하들 다 잘라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고종이 이미 대신들의 그 위에 상소에서 내가 답하지 않았느냐. 그만해라. 그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기양이라는 사람이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깠냐면은 그 외무대신 있잖아요. 박재순이를 까고 참정대신 있잖아요. 그 참정대신 한규설. 아니 이런 놈은 이거 저건데 저게 자기 혼자 반대했다고 뭐 하는데 사실은 말만 주둥아리만 까고 이걸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라버리라는 거야. 한규설하고 박재순을 잘라버리라고 한 거야. 이때는 을사오적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답하기를 조약을 약정하는 법은 네가 말한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의 경우는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 그만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 의정부 대신 그 박재순 그 외무대신 있잖아요. 얘를 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아까 그 한규설을 잘라버리고 고종이. 그다음에 윤두병은 이제 비서원 승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참정 대신 한규설 이놈 잘라라 그겁니다. 박재순이 자르고 이 반역한 놈이고. 상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다음 권중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권중현이 농공상인데 얘가 같은 대신인데 같은 을사오족에 찍힌 사람인데 박재순이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박재순이는 강직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도장이 찍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찍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을사오적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이 왜 찍혀졌는지. 근데 도장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신하들이 갖고 있습니까? 왕이 갖고 있지. 옥새를.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통제를 안 했다고 박재순이를 자르라고 한 거예요.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 얘 자르십시오 그런 겁니다. 뭐 나라의 법으로 우리 모두 사형을 당할 놈들인데 특히 박재순이 원근저사는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건 벌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우리부터 죄목을 다해서 천하의 우리 죄를 받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고종이 전번에 상도문에서 말했는데 왜 또 반복하는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고 즉시 나와서 구멍 봐 그런 겁니다. 또 상소하는 이유승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재순이하고 의정 대신 한규설이를 깔아. 처음에는 의사적 얘기가 없어요. 두 놈 깔아라는 얘기만 있는가 주로. 쭉 해서 이걸 잘라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하는 거야. 그만해라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임마. 그 다음에 이제 정명섭이가 또 상소를 한 거야. 그래서 정명섭이가 여러 가지 하라니까 이것도 그대들도 깊이 이해하는 게 있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안병찬이라는 법무부 주사인데 이게 높은 직책은 아닌데 안병찬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 을사오적이라는 얘기가 참 이거는 이제 말이 센 거죠. 한규설이가 틀려. 그 이동맘은 당신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적 얘기가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십몇치. 안중에 만나면 권정희도 오적 이 다섯 놈을 갖다 자르는데 사실은 폐하가 이런 놈들을 잘라야 되는데 사표도 안 받고 오히려 벼슬을 높여줬다. 아까 이제 참 의정 대신으로 바꿔줬잖아요.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사임했는데 사임하지 하고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고 또 계획까지 올려줬다. 그러니까 폐하가 지금 4000년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거. 솔직하게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상소를. 폐하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끼를 들고 왔어. 도끼 들고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까죽이든지 나를 까죽이십시오 한 겁니다. 안병찬이가. 그래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해요. 그러면서 의사오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답하기를 상소문에는 비달을 보고 이해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여러 번 답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심을 얻어서 직무를 수행하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근명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여러 번 몇 개만 뽑은 겁니다. 자꾸 하니까 대궐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반복해서 타이른 것이 서너 번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응당 타이른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고집하고 이르겠으니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 특신관 조병사 이게 뭐 이런 놈들 다 골목에서 쫓아버려라 그런 거예요. 고종이. 그러면서 그런데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쫓아버려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이때 시대 자작받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다음에 조병세는 이제 자살하고 자기란 거죠. 그 며칠 후에 자살했어요. 민영환이가 죽고 나서 돌아다닌 거야.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때 반대한 사람들 다 충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제 때 자작박은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참정대 신임명하고 국무총리로 민영환이 이제 또 이제 상소를 한 거예요. 민영환이 이게 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민영환이 하니까 고종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 번 치기로 했는데 이해할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구는가? 그러면서 이제 한 겁니다. 그 최익현이 한 거예요. 최익현한테 꼼짝 못해요. 고종이. 왜냐하면은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는 상소를 한 게 최익현이거든요. 깜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최익현 깜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 뭐 일부 애국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일본군하고 한 명 다 싸우지 않았어요. 광군하고 싸워서 광군하고. 전라도 어디 갔다가 고종이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만해라 그래서 고종한테 엉겨붙을 수는 없으니까 유생 20년하고 맹자왈 공자왈 사서상경에다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가갖고 스시마에서 밥을 굶고 다 구랍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일본 대대장이 아니 밥 먹으라니까 나 일본 놈 밥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밥 먹고 왜냐면 일본식으로 인사를 하라고 그랬고 이제 경례라 군인식으로 그거 못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본 대대장이 그 번역에 오해가 있었다니 그다음부터 밥 잘 먹고 다 돌아다니고 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상소가 특기입니다. 그래서 굶는다고 또 항상 상소를 또 보냈어. 그러다가 하여튼 뭐 의병이라고 그러는데 광군하고 하는 뭐 처음 이렇게 하다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 노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환이 이제 자기를 한 겁니다. 알죠? 우리 을사 뭐 비분 관계에서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살해 죽었는데 이 민영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민영환은 고종의 이종 사촌입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굉장히 어린데 고속 승진이 됐어요. 민영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친아버지가 임오군한테 민중들이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탄관오리의 두멍으로 그 임오군한테 다 띄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탄관오리의 1등 수괴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양자로 갔냐면 이 형한테 갔는데 이 형도 역시 구한말의 대표적인 탄관오리입니다. 민영환 자체도 임오군란과 동학형과 처형 1호 대상이었어요. 민영환. 임오군란 처형 대상, 동학한테 전봉준은 민영환을 탄관오리의 수괴로 지목했던 사람입니다. 에?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왜 자살했느냐? 몇 번 냈어요. 아까 그 누구냐, 최익현하고 몇 번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입골이 거부되고 체포당해서 저놈들 잡아 넣어라 그러고서 어떡하면 체포뿐만 아니라 강제해서 내가 평년 지금은 법원이죠. 어디 경찰서 같은데 끌려가갖고 처벌 견책당하고 왕명거역죄로 하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격분해서 집에 가서 배가라 죽은 거예요. 그게 순국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애국 충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조병세 뭐 이렇게 그때 을사보 비분 관계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항규설은 이제 면제죠. 항규설은 반대했던 그 다음에 이제 저기까지 쭉 벼슬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냥 저만 했지. 또 심순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민영환 얘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제 민영환이 딱 죽자마자 그 자기가 쫓아냈는데 죽자마자 이 사람은 참 애국자하고 어쩌고 지가 시올 내린 거예요. 민충전공이라고 고종이 지가 내쫓고 왜 그랬어요? 자기 사촌이니까. 그래서 뭐라 하면 가관입니다. 이거는 민영환은 참 의지가 없고 왕실의 근친으로서 곁에 있으면서 보좌한 게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엄마가 참 불쌍하니 엄마한테 뭐 비단매 배매 돈 천냥 뭘 하고 충추하고 뭐 이 정문을 뭐 무슨 문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세워줘요. 왜냐면 지 이모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지가 쫓아내서 두들겨 맞고 하고 집에 가서 배 갈라서 죽었는데 그날로 이 사람은 충신이고 그러고 엄마가 불쌍하니 엄마가 왜 불쌍해? 탄간오리의 마누라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만만한 놈은 그 다음 날이죠. 그 뭐 심순태 같은 거는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잡아라고 해서 잡아놓으라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좀 계급이 낮은 사람 아주 중징계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여러 신하가 물러났는데 혼자서 그 정전에 남아서 줄로 버티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태도인가? 종묘에서 윤태영 범부 뭐 다 잡아다 징계하고 처분하라 그런 겁니다. 이게 고종의 자세입니다. 이게 무슨 뭐 이완용이 협박을 해서 이것은 전부 개구랍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는 얘기. 이런 걸 왜 안 보고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고종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사실은 왕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왕족 혈통은 250년 전에 인조의 서자입니다. 인조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구세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세손이면 DNA로 치면 엄마 아버지 하면 250분의 1 혈통 왕족 혈통입니다. 250분의 1. 근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은 이제 서로 막 양자로 가고 그러잖아요. 양자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한 십몇춘이 되는 사람이에요. 십몇춘이 되는데 이제 이조 말에 이제 지들끼리 이제 세도 정치는 아무나 왕으로 막 한 거죠. 하고서 이제 대원군이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시키려고 이제 쇼한 거고 이렇게 한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철정은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놈 데려다 왕 시킨 거고 갑자기 얘는 계동에서 저 뭡니까 연날리기 하다가 왕이 되네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네요. 왕이 되려면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왕이 돼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계동에서 군밤 장수인데 그 자식이 나한테 군밤 공짜로 안 줬다. 걔 잡아 죽이라 합니다. 명령 1호가 신하들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 임금은 성을 베풀어야 될 분이 주사를 하셔서 되겠습니까? 반대한 거예요. 이건 대영구지 섭정하기 전입니다. 12살 때. 그때는 조대비가 수렴청정할 때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신하들이란데 이놈 계속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멘탈리티를 가진 놈. 이런 12살이면 알 거 다 알잖아요. 아니 자기한테 군범 안 준 놈 잡아 죽이라는 게 1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조대비가 나선 거예요. 그건 아니다. 얘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진 않았어요. 그 정도의 이 자질을 가진 놈입니다. 왕족도 아니고. 그 조선 최후의 이제 이거 옛날엔 다 국공식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걸 역사를 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종은 갑신정부 우리나라에 두 번 이제 저게 있었죠. 개혁이. 갑신정부 때 주역을 했던 김옥균 박영호는 따라서 죽이라고 계속 암살단 보내고 결국은 죽이죠. 김옥균은. 그다음에 갑오경장 때 김홍집 여기는 고종이 아간 파친할 때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주 야만적으로 몰면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객을 보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쓴 건데 뭐냐면 고종은 을사오적을 죽이라고 자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을사오적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이 고종이다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겁니다. 아까 고종이 내가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비밀이란 거. 이거 우리나라 국사 데이터베이스 이거 다 나옵니다. 일본에서 고종한테 2만 앵을 뇌물로 준 거예요. 을사보역 직전에 2만 앵은 지금 어느 몇십억이 되는 겁니다. 30, 지금 한 2000년 기준으로 한 30억 원 되는 건데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어? 일본 하야시 공사가 을사지어서 비밀 서류가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고종의 손에 직접 2만 원을 줬다. 수중에 2만행, 2만행을 황제한테 2만행, 뇌물로 그다음에 여기다 10만행을 뿌렸는데 그 중에 2만원 고종한테 준 거예요. 이게 이런 이자가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제가 저기서 저거 할 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뭐지? 인사동의할 때 구한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잠깐 나온 건데 이게 산도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샌드라는 사람인데 고종의 최측근으로 미국 대사로 서기관으로 왔다가 6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고종의 측근으로 국내부 외교 고문 참의관을 일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계속 일본하고 반해서 이걸 조심하지 이런 걸 자문해갖고 일본하고 러시아에서 압력을 넣어갖고 잘린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만큼 한 거에 지한파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종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고종은 쾌활한 성격이나 의지력, 자질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후 4시에 일어나서 하품하고 정문을 보고 밤늦게 열심히 서류 한두 개 보고 예? 예? 시작을 오후 4시잖아요. 몇 시에 새벽 4시, 3시. 그 일상입니다.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또라이. 밤낮이 바뀐 거예요. 그 10시 서류 한 개 보고 하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패 방지 관료, 개선책 아무리 자문을 해도 이 사람은 국가가 개인 소유라는 생각밖에 없다. 백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지한파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건 각 공간에 눈치 보는 거, 외세에 눈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최우선은 국가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내 거다. 아까 헌법에 나오잖아요. 나라는 내 거다라서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내시나 뭐 이 고관들이라는 애들은 세상사에 무지하고 삐뚤어진 심성에 궁궐은 굶주린 자로 우울하고 이게 부패의 온상이고 러시아 일본은 우리나라를 러일 전쟁 직전이다. 분할하려고 그런다. 이 사람이 이제 정보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제국주의고 모슬놈들이지만은 개인들은 예의 바르고 청결하고 인간적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건 조선, 고연나라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닝캄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이 사람이 화성 퍼시픽 로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지한파죠.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쓴 겁니다. 작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서울은 뭐냐면은 이게 한양이 뭡니까? 한양이 이게 외국 사람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양이라는 건 중국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서울 이름이. 그죠? 중국의 빛이라는 얘기. 한강이라는 건 중국의 강이라는 얘기예요. 예? 서양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썼는데 이 정도로 조선은 사대주의다. 그 다음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 2층짜리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2층짜리가 2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납작한 풀집과 흙집이 있는 도시고 자기가 경험한 도시 중에서 가장 암울한 도시다 그랬어요. 캄보디아니 라오스인데 이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아마 종교가 없어서 그런 그 다음에 도로가 없다. 육조거리가 하나 있는데 보수가 전혀 안 돼 있고 종로를 포함한 이게 종로입니다. 구보라고 길도 다 오설길 수준이다. 일본이 합병하고서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조선 시대에는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 없고 다 오설길입니다. 서울에 육zem이 이게 조선 민중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아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일 의정서를 2004년에 했고 을사조약을 맺고 이거는 그냥 저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법권 뺐고 그러니까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이 없어지니까 이미 1907년에 군사권 뺐고 경찰권 뺐고 다 뺏겨갖고 10년에 한일합방 된 거는 그거는 그냥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의사보여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일본이 이걸 했던 거는 사실은 청일전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교통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토 히로무기는 반정한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토 히로무기는 한국을 정한론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무기는.
그래서 그거는 보호국, 굳이 저거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을 도모해야 되니까 러시아나 보호국으로 하는데 하자고 이제 군부가 계속 우겼죠. 근데 결국은 이토우미가 이제 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비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개판되다가는 외국들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낫다. 합병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거는 가스라 다로 내각에서 1909년 7월에 이미 결정한 겁니다.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자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일본이 야욕이 있어서 뭐 이게 아니다. 하다 보니까 먹게 된 거예요. 먹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병합이 합병을 어떻게 하는 게 정리가 안 됐었어, 일본에서. 그러니까 합병을 오스트리아 헝가리식으로 하느냐, 그걸 왕이 둘이잖아요.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동등한 국민으로 한 나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병합이라는 합병, 병합, 요 용어를 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요때 결정이 난 거예요. 원래부터 먹으려고 했다, 이건 아닙니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그런 야망이 있었던 놈들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나중에 이제 먹게 되는데, 한일 합방은 그냥 사인하는 겁니다. 그 이완용은 원래 이거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호온천에 가 있었거든요. 계속 왕이 불러 오라고. 왜냐면 이완용이 얼굴 마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걸 대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 이완용이 3번인가 온천에 있는데 부르니까 조약매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이 이완용 평전을 제가 이제 2권을 읽었는데, 좌파 우파 책을 2개를 읽었는데, 이완용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제일 못할 짓이 망한 집안의 며느리하고 망한 회사의 뭐 채권자가 채무자고 그다음 망한 나라의 대신이다. 그래서 이거 자기가 쓰러 가는 거예요. 어떤 놈도 안 써. 이완용이 쓴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했어요. 이완용이. 일본은 어떻게 하겠냐? 아까 이제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병합할지에 대해서 병합하는데 국호 없고 왕은 대공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랑 듀시죠. 불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그랑 듀기예요. 룩셈부르크가 그랑 듀기거든요. 룩셈부르크 왕은 네덜란드 왕 소속인데 독립적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하자 한 겁니다. 근데 이완용이가 절대 그건 못한다. 대한제국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왕 전하라는 얘기, 왕이라는 칭호, 왕이라는 전하를 왕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일본에서 노한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데라우찌하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이완용이가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티격태격 이제 저걸 하다가 내각 회의 직전에 데라우찌한테 통보를 합니다. 뭐 아침 8시인가 몇 시까지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걸 해주면은 내가 내각을 설득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나는 못하게 배치해 주십시오 하고 이완용이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우찌가 자기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황한테 아침에 전통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천황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천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천황이 지시만 내리지. 그래서 추미론에서 그 협의를 해갖고 오케이, 이완용이 말을 들어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호가 그 대신에 국호는 대한제국이라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해라. 그 다음에 왕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종묘사직 100% 유지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완용은 왕을 위해서 종묘사직을 유지한 겁니다. 이조시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종묘사직이거든요. 그죠? 종묘사직, 우리 종묘 그대로 다 있잖아요. 종묘사직 이완용이 유지시켜줍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다 황제 아니었잖아요. 중국의 석국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죠? 전하. 그래, 이걸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합병 대신에 이거 합쳐진 병합으로 했거든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뭐 역사책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발효 즉시 되는데 내각에서 통과되면은 일주일 있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에 뭐라고 대부분의 책에 민중들의 뭐 두려움을 무서워서 일주일 있다 발표했다. 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그 외교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주일에 공표해 주십시오. 공표하자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뭐를 했느냐? 파티한 겁니다. 파티. 438명한테 훈장, 풍계 올리고 시호 내리고 심지어는 조약 맺는 날 29일 아침까지 시호를 줬어요. 파티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층이 파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에는 고정 순정 파티라고 대형 파티를 한 겁니다. 망한 나라에서.
근데 우리가 알듯이 고종이 퇴일했잖아요. 이건 해금이사 때문에 퇴일한 거죠. 퇴일했는데 이때 고종이 퇴위한 거는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닙니다. 대리청정으로 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대리청정으로 물러난 겁니다. 완전. 그래서 고종이나 이거 파티한 겁니다. 파티하느라고 일주일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0년은 지도층이 다 먹고 띵까띵까 놀고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치인 그 순정이 이거 순정 실력이 나오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몸이 아프고 그래갖고 이건 이제 큰 나라한테 맡기는 것만 못하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소시민들은 국세와 시를 깊이 살면서 번개롭게 소란 일으키지 말고 각자 일본 제국의 문명한 세종제 복종을 행복을 함께 받으라. 순정이. 그래서 된 게 종묘사직이 유지돼서 뭐냐면은 왕공족입니다. 왕공족. 왕공족이라는 거 이왕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종은 뭐냐 이태왕입니다. 아까 그 일본의 황족들은 무슨 미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큐라고 해서 한국을 존중해주고 궁이라고 해서 독구주의 리타이오 이태왕, 쇼토쿠 창덕궁의 이왕, 그 다음에 영친왕 있죠. 영친왕 이왕세자니까 이거는 약궁이라고 해서 약궁 창덕 약궁의 리오세자, 리왕세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일본 역사에서 왕이라는 거는 황족만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없고. 일본 역사에서 황족이 아닌데 왕작을 받은 거는 유일합니다. 일본은 이제 이거 다 뭐 2600년 동안 이어지지는 않았죠. 걔네들 말로는 만세일기라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한혈동 천손에 이걸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천손의 여기에서 이 한국 왕족이 이 황족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왕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사람들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한일합방이 되고 고종은 뭘 했냐? 이게 이제 이 반일 신문입니다. 나중에는 친일이 됐지만은 이때는 한일 신문이에요. 이태양 전하의 근황을 알아본즉, 요거는 이제 합방하고 2달이 있답니다. 매일 오전 10시경에 기침하셔서 조찬을 드시고 서양열일 12시, 2시에 봐 7시, 8시에 조리를 하고 또 취침하는 시간 대개 10시인데 이게 새벽 3시입니다. 보통 심야 3시까지 여관들하고 담화하시는 데서 유쾌하게 세월을 보내신다더라. 고종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지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며칠 있다가는 이번에 귀족 관광당 간 귀족들, 일본 한국의 우리 매국노라 가는 자작 한 200 몇 명 이렇게 받은 거 있거든. 걔네들이 부부 관광으로 한일협정 하고서 일본에 관광 갔어요. 그걸 갖다 고종이 다 불러다 여자들만 불러다 파티를 열어준 겁니다. 한심한 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덕숭에서 알까기 한 겁니다. 알까기. 그래서 60살이 넘었는데 그래서 덕숭의 소주방, 음식 나눠주는 그 무수리하고 해갖고 덕혜옹지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간 나이는 세숫대야 날라주는 흥장하고 임신께서 애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축당례를 하고, 그냥 계속 알까지만 잘 하고 잘 살면서. 그 다음에 1910년에는 국녀 또 누가 해서 이유를, 얘도 또 애도 죽고, 왜냐면 60몇 살 하는 게 유전자가 나빠지니까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짓 한 겁니다. 그럼 순정은 뭘 했냐? 이것도 신문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신문기사. 순정은 옥도를 좋아하셔갖고 맨날 공을 치는데 재미를 붙이셔갖고 여관들과 함께 치신다. 그 궁녀들하고 이거 치고 여름에는 추궁기술을 아주 즐거워하신다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정말. 그 다음에 식사는 일본 최고 호텔인 도쿄 제국 호텔에 초대 요리장을 갖다 초빙에다가 거의 매일 프랑스식 양식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왕식은 일본 국내청 소속이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청의 특별부장한 최상급소를 운송에다가 매일 신선한 육류와 고기를 매일 프랑스식으로 먹었다. 거의 매일. 양식을 좋아하고 순정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공족이라는 건 뭐냐? 요겁니다. 왕족이라는 거는 고종, 순정, 영친왕 직계입니다. 영친왕이 이제 공식을 승계한 거거든요. 실제 왕은 못됐지만은. 그거고 덕혜옹족, 요게 왕족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공족이라는 건 뭐냐면 고종의 서자, 의친왕이죠. 그 다음에 대원군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대원군의 자식입니다. 그게 공족입니다. 왕공족입니다.
거기서 왕족은 이제 이게 고종의 직계고, 이게 24놈인데 이 중에 한 명도 거부한 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1왕과 2공과. 그래서 하나는 이제 덕수궁하고 뭡니까? 덕숭하고 창덕궁.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적은 운영궁하고 사공궁이 있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궁인데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이렇게 있어갖고, 이놈들이 전부 다 하고, 얘네들은 다 나카무라입니다, 진짜. 나카무라예요. 엄청난 돈을 받아 처먹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요놈 있잖아요. 그 운영궁 같으면, 운영궁이가 사공궁. 이거는, 대원군의 장남입니다. 장남. 이 친구는. 그래갖고, 얘는, 얘죠. 대원군의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이 친구는 뭐였냐면 나중에 한일 합방할 적에 왕족 대표로 조선 왕족 대표로 참여를 했어요. 그 대신들만 한 게 아닙니다. 왕족 대표 우리나라 각계 대표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얘가 황족 대표로 간 겁니다. 얘가 그리고 흥친한 운영군 정주고. 거액의 은사금, 이완영하고는 잽이 안 되는 큰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개망난이라 그 아들을 갖다가, 고종에 이제, 자기 다 사춘간이니까 고종에 이제 서절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되는 놈이 요 놈인데, 요 놈은 이제 개차반인 겁니다. 이게 이제 고종을 대신 얘를 이제 옹립하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고종이 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일본으로 망명 가갖고, 또 대원군 또 죽이려고 했어요. 대원군도 이 친구가. 그러니까 대원군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어디 무수리에서 난 자식이 말이야. 자기 해레비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개망난 자식이 어디 있어. 그래고 인간으로 안 본 겁니다. 얘를. 그래서 얘는 못 돌아왔어요. 그 다음 고종이 퇴위하고 와서. 태워갖고 이완영을 축출하고 내각 정리되려는데 이완영이 친일파라 축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냐면 지가 내각 정리가 되려고 실패했죠. 그래서 뭘 했냐면 한일의 빵 되기 전에 신궁 동경에 총재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단군 신화를 일본 건국 신화에 아마테라노스에 종속시키는 그런 회입니다. 거기에 회장을 했어요. 대원군의 이놈이. 그럼 무르공자의 별명이. 왜냐면 나중에 이제 돌아와갖고 대원군 자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제 아버지 그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없는 공자다 그래갖고 무르공자입니다. 이런 호로 자식들입니다. 얘들이 왕공적입니다. 아주 화교해야 합니다. 일본 황족하고 요거는 이제 다이쇼 천황입니다. 다이쇼 천황이 황태자 때 온 거고, 그 친왕, 순종, 전부 이제 하는 놈들 있잖아요. 이게 다 왕공적입니다. 왕공적. 왕공적의 신분은 뭐냐? 첫째. 1910년에 한 게 아닙니다. 10년부터 있었는데 26년에 아주 법례화를 한 겁니다. 일본에서 법을 정했는데 경칭을 받을 권리입니다. 경칭. 황족과 동일해요. 그래서 전하라는 명칭을 써야 돼. 전하라는 거. 천황은 폐하죠. 폐하라는 거 요겁니다. 폐하. 높은 계단에 있는 거예요. 황제만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하라, 무슨 전, 인정전, 무슨 전 그러잖아요. 그 전하라는 거 왕한테 쓰는 겁니다. 무슨 전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건 저택할 때 저잖아요. 이거는 왕세자한테 쓰는 돈이고, 그 밑에가 각하입니다. 합하 혹은 각하입니다. 그래서 한국 왕은 왕이기 때문에 전하를 쓴 겁니다. 전하. 그래서 이 존칭을 받을 저걸 쓰는 거고, 이건 다 세습입니다. 세습제입니다. 그 다음에 천황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권리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거나 성년이 되면 천황을 꼭 만나야 돼요. 천황 황태자나 천황 비낙을 꼭 만나야 되는 게 있고, 취학의 권리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본 왕족은 다 학습원에 갔었습니다. 도쿄에. 여자는 여자 학습원. 거기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왕공족 다 여기 나왔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수훈의 권리. 아까 일본에 이제 꽃은 국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무궁화 대훈장처럼 국화 대훈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뭐냐면은 모든 일본의 황제가 우리 왕공족범이라 무조건 군대에 가야 돼. 천황하고 황세손만 빼고 일본 천황하고 황태자만 빼고 일본의 황제는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육군이나 저기. 우리나라 이 왕공족들은 다 일본의 군대를 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주 제한. 왕궁에 살아야 돼. 왕이 사는.
그래서 딴 데 살면은 천황의 허가를 받아야 돼. 해외여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혼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천황의 칙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방자 마사코하고 결혼할 때 문제가 됐어요. 마사코는 일본 황족은 황족하고 사족하고만 결혼을 하게 돼 있는데 조선 왕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법치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지만은 그 일본이 법을 고친 겁니다. 이방자 때문에. 그래서 황실전범 증보를 신설해 갖고 왕공족에 이걸 이제 특별 저걸 하면서 결혼할 수 있게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입양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피가 섞여. 천손에 피가 섞입니다.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되고 직업은 영리 목적의 그 비영 이거 절대 할 수 없고 비영리 당체 임원이 되려면 천황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단 주주는 될 수 있다. 요겁니다. 왜냐면 다 생활을 보장해 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틀리냐? 일본의 황족하고 우리 조선의 왕공조가 뭐가 틀리냐? 똑같습니다. 황족하고 똑같은 대로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 뭐가 되냐면은 그 이제 보면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우리나라 황족이나 왕족은 불경죄를 묻을 수 있어요. 불경죄. 일본 놈이나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불경죄를 묻을 수 있어요. 공족은 없는데 왕족은 물을 수 있어요. 공족은. 그 다음에 이 왕조의 이 재산을 그대로 다 인수인계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줬어. 일본이 다 뺏었다는 건 구랍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은 품위 그래서 연 180만 앵을 줬어요. 일본 황가에는 얼마냐? 5만 앵을 줬어요. 일본 황가에는 아까 11개 공이잖아요. 5만 원을 줬는데 한국 왕한테는 180만 원을 줬어요. 이거는 일본이 1차 대전 공공재도 줄질 않았어요. 오히려 180만 앵으로 늘려줬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종묘 사직을 100% 유지해줬어요. 우리 종묘 있잖아요. 일본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일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항원의 아학을 없애셨어요. 부안말에. 일제시대 때 이왕직에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아학이 있고 종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쿄에는 우리나라 이 경복궁 여기만 있는 도쿄에 별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왕공족들은. 왕공족의 위상은 뭐냐면은 일본에는 원래 왕공족이 있기 전에는 사족 체제였습니다. 황족, 화족이라는 건 일본 귀족입니다. 일본의 번주들이 옛날 다이묘, 사족, 사무라이 이제 후손들. 그다음 평민이 있었는데 왕공족이 되면서 왕공족이 이 일본 귀족보다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황족하고 똑같은데 왜 저걸 넣었냐?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왕공족은 황족하고 똑같지만은 천황이 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섭정이 많았고요. 천황의 섭정이 될 권리를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황족하고 단 천황만 되지 말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추미로 이제 참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못하게 한 거예요. 일본 정치에 참여는 못하게는 나머지는 똑같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조선 귀족 있잖아요. 이건 일본의 귀족하고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본의 이제 그 귀족회의. 왜냐면 황족회의에서 천황을 뽑거든, 선거를. 그것만 못하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돈은 더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일본 이 백성들이 황공족한테 진상을 했어요. 일본이 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영친왕하고, 이게 이제 황태자죠. 마사코하고, 이방자하고 결혼할 적에 일본에, 일단 이 왕공족들은 다 이제 학습원을 나오고 육사 같이 나오고 해서 아주 끈끈한 일본의 황족들하고 끈끈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결혼했을 적에 일본 유지, 내지인들이 온갖 백성들이 이 기부금 헌금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이 결혼할 적에는 고가 현금 모아고 일본에서 이 성금이 답지한 거예요. 헌금이. 그 다음에 이 의친왕 이 왕공족들 얘들이 일본의 학원에 히땀이 이런데 방문하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그럼 현지의 지역 백성 상인조합이 특산물을 다투어서 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때 얘들이 군대 가잖아요. 왕공족들이 가면은 황족하고 똑같아요. 그걸 가면은 얘들이 헌금을 따로 받아. 이제 일본의 국방부인회 이런 데서 위문품 헌금을 갖다가 따로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 희한한 국민성이죠. 위계 질서를 주는 일본의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이 내지인들은
황공족이라는 건 왕족하고 황족하고 자기네 황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줄을 대야 될 대상이고 경유의 대상이 정말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이걸 하고 일본 정부는 이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선 일치 나중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조 내지는 권장 혹은 이제 헌복까지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계속. 네, 안 오시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왕공족이 24명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왕공족한테는 150만 원을 주고 운영공에 100만 원, 어마어마한 몇천억 되는 돈입니다. 1년에. 어? 우리나라 뭐 국가 예산의 몇 퍼센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공공에 84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귀족들을 쭉 줬는데 이완용이는 한 30등도 안 돼요. 이놈들은 다 뭐냐, 후작받은 놈들은 뭐 이완용은 15만 원 받았거든요. 얘들은 50만 원, 20만 원, 이건 다 뭐냐면 이거는 순종의 장인입니다. 아주 썩어 빠진 놈들입니다. 얘 동생 해갖고 윤씨, 이시안, 그 민씨 이놈들이 다 받아간 거예요. 이완용이 껌값이에요, 껌값. 네? 후작. 그 다음에 이거 다 민씨 아닙니까? 뭐 다 이런 놈들 해갖고 이게 158명한테 저걸 준 겁니다. 이 중에서 이게 459만 원을 하고, 이건 연입니다. 연 이렇게 준 겁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얘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돈 안 받은 놈은 8명인데 자기 거부하는. 그 6일주일 같은 애는 돈은 받았어요. 그다음에 자기만 안 받았어. 그다음에 한기소리 같은 친구는 자기 수여식에 안 온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하니, 그다음 혼절을 하고 다 그거 구랍니다. 혼절은 무슨 혼절이에요? 비겁한 짓을 다 하는 친구인데. 그다음에 이 중에서 7명이 자기가 박탈당했어. 왜냐면 마약사범 뭐 이런 겁니다. 마약사범 이런 거로 박탈당한 겁니다. 왕족은 이런 거로 박탈당하지 않아요. 왕족은 형사 이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윤치호 같은 경우에는 배고인 사건이었는데 결국은 윤치호 뭐냐면은, 윤치호는 처음에는 거절해, 나중에 돈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 아까 이제 귀족회의는 못 간다. 얘는 귀족회의, 일본 귀족회의 의원도 됐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8명 받았더니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 왕공족은 누가 관리를 했느냐? 이왕직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왕직. 이거는 뭐냐면은 황실령으로 나온 거예요. 황실의 명령으로 나왔고, 이거는 소속이 어떤 일본 국내청입니다. 지금 국내성 이름이 국내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선총독부에 우리 얘기하잖아요. 조선총독부에 우리 왕실이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 천황의 직속기관을 어디 조선총독부에서 건드려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왕직은 조선총독부에 간섭을 받지 않아요. 어디 감히 바쳐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다만 실무, 뭐 재정, 뭐 우리가 관리에 뭐 이거는 총독부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총독부는 이 이왕직을 건드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농묘, 아까 종묘사직 유지에서는 뭐 박물관, 동물관, 식물관 이때 다 한 겁니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창경원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왕궁을 우습게 하기 위해서 동물원을 만들어서 순불합니다. 이거 1907년에 이토 히로무미가 이제 할 일이 없었잖아요. 순정이 왕들이. 그래서 거기서 동물원 세우고 그런 거 즐기십시오 해서 창경을 했는데, 창경원은 원래 보조궁입니다. 정궁이 아니고. 그 보조궁을 해서 순정의 칙령으로 해갖고 참석하고 다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을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순정이 죽은 다음에 창경원은 이제 개방을 했어요. 일반인도 보라고 해서. 그건 정궁이 아니기 때문에 뭘 격화시키겠다는 건 택도 없는 거예요. 대한제국 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 박물관 그거였는데, 그 주요 사업입니다. 이왕직에 그거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게 종묘 아까 이런 거 없어졌다가 되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왕직의 황실액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됩니다. 다만 이토로미가 총감 때 내시 이게 너무 많아, 궁녀들이. 그 원래 어느 자료에 보면 4,400명을 모가지 잘랐다고 그러는데, 아마 고정이 그렇게 돈이 그 정도 우리나라가 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400에서 600명이 궁리하고 내시는데, 이거는 잘랐어요. 근데 자른데 그냥 자르지 않고 봉급 퇴직금 다 줘서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조직은 다 해갖고 이게 일시시대 그 왕궁이죠. 우리나라 이왕직이라는 일본 황실청의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로 보면 알죠. 과학관리, 서무회계, 제사, 농사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묘사직에 있잖아요. 능참봉을 75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직의 이 규모가 300에서 500명이에요. 구한말 왕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궁에 198명이 파견이 됐어요. 창덕궁에 97명 해갖고 심지어는 시정무관까지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조선 총독부 소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대한제국의 군인이 맡았어요.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근위병도 다 조선 근위병입니다. 근위병. 별도 조선 보병대도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조선 기병대 일본 군인이 아닙니다. 완공했던 거예요. 1914년, 30년에 폐지는 됐어요. 하지만 처음엔 그대로 조선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 왕실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장관은 누구였나? 이왕직의 장관은 일본의 대신급입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다 맡았어요. 한국 사람이. 차관은 일본 사람이 맡았어요. 딱 예외가 5대 신호다 지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차관하다가 요된 사람이에요. 차관하다 요 딱 한만 요게 역할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동경제대에 나와갖고 제일 고등학교 이북의 일본의 경기고등학교입니다. 법대 나와갖고 노일 전쟁에 참여했던 국제법 전문가예요. 그러다 이 조선에 남아갖고 평안남도에 무슨 공무원 같은 거 하다가 평남도 도지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온다. 이 사람이 여기 평남 도지사 할 때 간도는 조선 땅이다 하는 책을 갖다가 낸 사람입니다. 여러 권을 냈어요. 간도는 조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 중이죠. 그러다 이 사람이 차관하다 나중에 요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동경제국대학 총장을 했어요. 40년에서 44년. 그다음 이제 몸이 아파갖고 그만두고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죽었습니다. 병으로. 근데 요 사람 때 이제 뭐를 했냐면은 고정실력, 순정실력을 냈죠. 그래서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전부 다 엉터리다. 일본 놈들이 가짜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제가 볼 땐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오픈돼 있거든요. 아까 이완영의 공갈치 이런 거 다 그 실력에 나오잖아요. 일본 놈은 제가 볼 때 그런 거 거짓말하는 놈들은 아니에요. 다만 해석은 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의병 보고 비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뭐라고 보냐면은 한번 보세요. 무려 52책입니다. 자료가. 이건 실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갖 공문서를 다 한 거, 새로운 방식으로 한 거예요. 실록도 사관에만 저걸 하지 않고. 이거 편집위원 6명이 조선 사람입니다. 이왕직에서 한 겁니다. 감수위원 6명이 조선 사람 내 경성제대 교수 2, 자료 수집위원 4명인데 조선인 사람, 거의 조선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를 일본에 어쩌고저쩌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도 사학회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자료를 편찬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 거는 맞고, 그다음에 사실성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다만 거기에 일본 측 해석은 좀 걸러서 봐야 된다. 이게 옳은 판단일 겁니다. 자, 이왕직의 예산은 아까 1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50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얘네들은 150만 원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이왕직의 재산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전체 논의 5%였습니다. 5%. 여의도에 한 100배 되는 거예요. 이완용은 얼마인 줄 알아요? 이완용 땅은 여의도 7배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완용은 일제시대 때 돈을 벌지를 않았어요. 노일전쟁 때 전라북도 임제, 김제역 있잖아요. 그 땅을 사고 팔기로 해갖고 일제시대 때 딴 땅이지, 일제시대 때 저거 한 사람이, 이완용이 일본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일본말 못하거든. 일본말을 못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첩질도 안 하고 샌드위치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명필이고, 저번에 한번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나 이완용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많은 땅인데 이게 다 날아갔어요. 전부 다 날아갔어요, 이게. 그 60년도에 이제 4.19 직후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서류가.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냐, 동아일보 이제 그 당시 기사에 나온 건데, 구 황실재산관리소에서 사람이 바뀌어갖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다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 했는데 이게 불타버렸어요. 어떤 놈이 방황한 겁니다.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막대한 땅이 다 날아간 겁니다. 단 하나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제대학 그 월곡동에 배 7만 5천 평. 요거는 재판에 아무 소리 없이 했는데 요게 이제 재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불법으로 했으니까 돌려줘라. 이왕제 그 많은 땅 중에서 반환받은 유일한 불법으로 한 게 2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박정희가 이거를 갖다가 박정희 정부 때 이거를 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구리 땅 뭐 이런 거, 구리의 부자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전국에. 이완용 땅 같은 건 시골 땅이고, 얘네들 땅은 다 이게 뭐냐면 ang원소동, 명동, 정동, 화룡동 다 이런 땅입니다. 그거 다 어떤 놈이 다 먹은 거예요. 어떤 놈이. 응? 현재 남은 거는 문화재청이 관련 서울해공 5개하고 전국에는 6개밖에 없는 겁니다. 증발된 재산에 대해서 이시 종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황칠 재산은 국고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되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찾으려고 해서 찾는 게 아니래요. 우리 황칠 사랑에는 이거는 황칠 재산을 복원해내는 것이 역사 바로 무슨 다 도둑놈들 다 해쳐먹고 이런 놈들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고종의 내탕금이 또 이게 왜 망했냐면 고종은 국가예산으로 안 하고 다 이마이크패스로 한 겁니다. 내탕금. 국가예산보다 훨씬 더 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탕금이라는 게 이조시대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몇 푼 안 되는 건데 1999년에 10만 양이었던 게 이게 1000만 양이 된 겁니다. 5년 사이에. 이거는 서류가 거의 없어요. 이거 규장각, 우리는 이게 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규장각 회계에 1913 번호로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 돈이 다 뭐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광산 5억 건, 뭐 어디 철도 부설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나라 돈이 아니에요. 국가 돈이 아니고, 고정의 내탕금입니다. 자기 개인 자금이에요. 개인 자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갖고 아까 뭐 해외금 일사 하는 것도 하고 뭐 똥포 있잖아요. 못 쓰는 포 이런 거, 총포 이런 것도 사고 못 쓰는 군함도 사고 기마히 쓰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덜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산도가 완전히 자기 개인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싹 이걸 저거 한 겁니다. 이걸 관리하던 놈이 자기 신복 이용일이라는 놈입니다. 천하의 간신이죠. 일본이 이걸 눈치챘어요. 눈치채갖고 이건 한국은 저 고정을 저로 놔두면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이 우리나라 항공에 이거 찬타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뺏어다가 이거 전기 전차 사업 심지어는 서울 인천 전차 이거도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 한성전기회사 이런 게 고정의 전기 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도둑놈이에요. 이런 거 전부 다 어로 최지권, 개관서, 광산, 철도 온갖 국가 이익권을 받았다는 거 우리나라 돈이야. 개인 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일본에서 이토 히로미가 통범 시대에 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트라우마가 해서 이 돈을 다 뺏어다가 어디에 썼냐면은 역둔토로 전환시킨 거예요. 내장원을 없애버리고 제실관리 정리국이라는 거 통감부 시절에 합병되기 전에 이거를 하고서 이거를 역둔토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로 바꾸고 이 바꾼 국유지를 동양척식회사 관할로 했던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왕궁의 정식 재산 거의 안 없앴어요. 그래서 전국토의 5%나 되는 이거는 다 뺏었어요. 고종의 비자금으로 띵까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건 현금이니 토지 이건 다 뺏어다가 요거는 동양척식회사의 그 관할로 이렇게 한 거예요. 평양 예를 들어서 재령평화에 아주 알싸르기 땅 같은 거 이런 거. 이왕가의 재산은 그대로 보존시켜서 더 부자가 된 겁니다. 이왕가는. 그 다음에 이 고종이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빼돌렸어요. 해외로. 덕화은행이라는 데로 빼돌렸는데 이게 언제 들통이 났냐면은 헐버트라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 지한파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저 사람의 은혜는 잊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50만 불 꼭 찾아라. 이 도둑놈들한테 뺏긴 이 돈을 꼭 찾아라 했는데 헐버트가 이제 이 내막을 알아요. 고종이 독일 그 당시에 독일 공사가 상하이 은행에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헐버트도 반만 아는 거야. 헐버트도 찾으러 갔더니 그건 없다 그런 거예요. 찾아갔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고종 보고 돈 갚아라 그런 거예요. 차관 꽂은 거 갚아. 너 돈 있잖아. 그러니까 고종이 할 수 없이 50만 불을 인출해서 갚은 겁니다. 그 다음에 찾으러 가니까 독하원에서 찾아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헐버트는 그거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 왜, 근래에 이게 비밀 문서가 이제, 외교 이제 해제된 문서가 독일에서 나왔어요. 뭐냐면은 일부러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거 줘봐야 일본이 먹거나 그런데 왜 일본이 먹는 걸 독일에서 반대했냐면 그때 1차 대전이거든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이거 일본에 좀 일본의 군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줘봐야 어떤 놈 부패한 놈한테 가니까 한국 사람한테 주는 게 한국 사람이 원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이거 다 개똥값 됐어요. 왜냐면 독일 망했잖아요. 1차 대전 때. 화폐 폭락해서 다 휴지 조각된 겁니다. 근데 자, 이런 막대한 돈을 고종이 빼돌렸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왕공적이 어떤 거를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고 적으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뒷분이 안 오셔갖고. 예. 네. 이우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뭐 왕족인데 뭐 반일의식이고 저고 막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고종의 손자입니다. 의친왕인데 의친왕이 개차반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양아치. 그래서 고종이는 다 싫어했던 거예요. 장남인데도 영친왕이 뭐 10살인가 20살 아래인데 걔를 승계자로 한 겁니다. 이게 하도 개판이라 미국 유학 보내고 일반 유학 보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상해 임시정부하고도 약간 다꾸랬어요. 근데 그건 그때고 이거는 이제 반감에 의해서 간 거지 반인의식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걔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황족이니까 왕공족이니까 일본 육사를 갔죠. 일본 육사를 가갖고 이제 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까 왕족들 돈 엄청 받았잖아요. 박용호가 들어갑니다. 박용호가 왜 들어가냐? 박용호도 왕족이기 때문에 이왕과 족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박용호가 철종의 사위거든요. 철종의 사위. 그래서 준 겁니다. 박용호가. 근데 박용호가 막 연애를 했던 거야. 박용호의 그 딸하고 첩의 딸이죠. 그러니까 연애를 했던 거 같아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해서 황족하고 결혼 안 하려고 뭐 했다 그래. 다 굴합니다. 만났어요. 그 여자애를. 그 학습원 다 이제 해갖고 앨범 보고 하니까 이쁘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갔더니 말해보니까 자기 동생이 인터뷰한 회고록 게 있어요. 걔 아니다. 앨범하고 너무 틀리다. 그래서 지가 안 하려고 얘하고 이제 얘 좋아한 거죠. 박찬주라고 박용호 딸입니다. 이게 이완영이보다 돈 더 많이 받은 집의 딸입니다. 조선 귀족이죠. 그래서 거부하고 이건 이제 천황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쿄에 건너가고 돈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도쿄에 별지에 머르면서 소문에 의하면 거액을 썼다는 거예요. 황족들 설득시켜갖고, 야, 앨범에 나오는 일본 황족 걔 말고 박찬주하고 결혼하게 해줘서, 효와 천황이 치커를 발표합니다. 신문에 이제 공표를 해요. 신문으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박찬주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한다. 왜냐면 박찬주도 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한 거지, 무슨 반일의 무슨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뭘 했냐면은, 북진하군 박명군 육사 나와서 육군대학 나와갖고 이따가 1945년 이제 멸망하기 2달 전에 중자에서 이제 중령쯤 되죠. 중령쯤 되는데 일본 본토로 전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 이거는 황족이라 그런지 아주 개발장이더라고요. 황족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얘는 전출 명령하는데 가다가 중국에서 오다가 그냥 운영공에 머문 거예요. 운영공 궁주거든요. 고종의 손자지만 운영공을 양자로 갔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앉아가고서 천황한테 나 조선 배도 해든지 저녁 시켜달라고 배째라고 집에 안 간 거예요. 나 일본 음식 먹기 싫다. 그런 거예요. 일본 음식 싫어했대요. 반일의 의식이 아니라 일본 음식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군인이 까라면 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안 간다고 2달 동안이나 버텨. 근데 결국 이제 천황이 그걸 발열했어요. 그냥 임시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히로시마에 이제 이참목으로 부임해서. 근데 어디에 머무냐면 가허전이라는 데 있어요. 나는 이제 군대 복무하면 다 이렇게 병사의 장교 오피스나 묵는 줄 알았더니 가허전이란 전 아닙니까? 왕이 먹는데.
중자인데 가허전에 묵었어요. 묵다가 뭐냐면은 8월 6일 날 첫 출근을 한 겁니다. 발령은 2달 전에 받고 첫 출근한 거예요. 히로시마 사령부에 첫 출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 타는 걸 좋아했대요. 말 타고 출근하겠다고 뿌득뿌득 우긴 거예요. 근데 마침 부관이 궁뎅이에 이게 종기가 나갔고 관용차는 네가 아니 중령인데 소자인데 관용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관이 또 중자야.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소자라고 돼, 어떤 자료에는. 그러니까 같은 계급이 비슷한데 하나는 부관이에요. 그 부관은 관용차를 타고 얘는 헌병 2명이 대단한 거예요. 중령 가는데 헌병 2명이 호위하고 가허전에 머문 거예요. 출근하다가 히로시마 그 원폭 터진서 710m에서 폭살했어요. 폭살했는데 그냥 죽질 않고 이 사령부가 발칵 뒤집혀갖고 이 사람 시체를, 이 사람을 수색한 거예요. 찾았어요. 살은 채로. 살아갖고 해군병원으로 급성을 해갖고 했는데 의식이 깼다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화상을 입어갖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유엔은 군용기로 일본이 그 전쟁 중인데 히로시마 폭탄을 맞고 그 다음날 특별군용배로 운영공으로 운구를 한 겁니다. 에? 운구를 하고 이 부관 중자잖아요. 이 사람은 시체를 다 운구를 하고 집에 와서 자기를 죽었어요. 집에 자기 그 일본이 참 우리가 일본 놈들이라고 하지만은 생각해 볼 게 자살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 제 기사를 한 10년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딸 하나 와이프하고 둘이 살았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게가. 그런데 딸과 이 마누라가 이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신주를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고 신주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그런데 자, 그건 그렇고 이 운구 마치고 이게 왔는데 만주국 황제 푸이가 이게 괴뢰국이죠. 운영궁에 조준을 보내는 거야. 일본 쇼와 천황한테 조준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다 위로 전문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인치 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1945년 8월 7일 일면 기사입니다. 8월 7일이 무슨 날이냐면 8월 6일 날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8월 6일 날. 그럼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일본에 이게 3대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 일면 톡기사가 히로시마에 8만 명, 나가사키에 4만 명이 직살했어요. 6만 명인가. 그게 일면 기사가 아니고 이 사람 죽은 게 일면 기사입니다. 그걸 각을 딱 세웠고 250 전하 7일 광도서 전사. 란 이제 극존칭이죠. 돌아가셨다. 일면 기사하고 히로시마의 폭탄 등은 조그맣게 나서 적 비인도의 광폭. 이 왕궁역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히로시마에 폭탄이 있어요. 그 난리가 났는데 일면 톡기사가 이왕 전하께서 돌아가셨는데 각을 딱 이렇게 해갖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8월 15일 날 경성운동장이 지금 이제 동대문 종합운동장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원래 히로히토가 황태자 때 결혼기념으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경기장이래요. 여기서 원래는 12시에 장례식을 하기로 했는데 일본 천황이 12시에 이제 특별 방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가 돼 갖고 오후 5시에 했는데 이때 일본 천황은 올 수가 없고 천황 대리가 오고 일본 총독, 정무총감, 일본 이 관동군 사령관이 조선군 사령관 해서 일본 육군장으로 지난 거예요. 일본이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이 마지막 공식 행사입니다. 이걸 하고 어디에 묻혔냐면은 그 대원군 옆에 있죠. 저쪽에 묻히고 이 박찬주가 이제 아까 그 여자 있잖아요. 운영궁을 했는데 이거 다 몰수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몰수해야 되는데 얘가 대원군 사유재산이라고 빠득빠득 우겨갖고 다 봐줬어요. 아까 왕궁재산 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이 이제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이게 어떻게 했냐면 토지는 덕성학원에 팔고 덕성에 그 다음에 운영궁은 서울시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궁이 있는 겁니다. 코딱지만큼 남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야수군이 신사에 들어가 있고 근데 가족은 뭐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면은 공식적으로 순종 영친왕 그 아들입니다. 마사코 이방자하고 영친왕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적통이에요. 조선적으로 하면은. 이 친구는 뭐냐면은 3대 수장 영친왕의 이제 마사코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책봉일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종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친왕은 이제 고종순정이 그 책봉을 한 거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래갖고 하여튼 왕세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족이지만 일본 귀족학교 나오고 한국말 잘 모른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만 공부를 해갖고. 그런데 아까 1947년에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황족을 없애면서 메가도 사령부에서 황족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본 황족의 일원으로 MIT에 가서 유학하다가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졸업할 적에 뭐냐면은 이 졸업식에 가겠다고 여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냐면 이은이나 얘들은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여권 내라 그랬어요. 왜 한국에서 하냐 이 자식들아. 그래서 일본 여권 받고 일본에 방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왕자를 사칭하지 않으면 와도 된다 그러는데 얘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거 안 왔어요. 일본에 계속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건 이제 허락을 해갖고 낙선제 잘 아시다시피 같이 살았죠. 근데 여기서 뭐 사기치고 뭐 온갖 이상한 짓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를 누구 만나면 우크라이나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치내에서 이거 대각인데 이 왕손인데 어디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애도 못 나나고 그래서 계속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이혼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요. 사실은 바람 피하고 해갖고 자우지간 이혼하고 일본을 가서 살았는데 일본 무당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종친회에서 얘를 뭐냐면은 종친회 이제 전주시 왕손이니까 장손이니까 그걸 총재시키고 종묘제례 있잖아요. 종묘제례 거기에 임금 종묘제례는 주관이 임금 아니에요. 그거 시킨 겁니다. 이런 인간을 그래서 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대부분의 생활은 일본에서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했냐면 일본의 아카사카 호텔인가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이 얘네 집이 얘가 태어난데 일본에 별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황공족들은 다 별조가. 그러면 일본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저겁니다. 봉사도 다 일본 백성들이 한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니까 그 개조한데도 거기서 빙빙 돌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죽었는데 얘가 온 다음에 이거 곤룡표 입혀갖고 전주시에서 왕손이라고 입관하고 여기 누가 노태우 때죠. 이회찬 총리, 그 다음에 이 문화청장 유홍준 이거 골 때리는 친구거든요. 골 때리는 친구입니다, 이게. 좀, 역사적, 뭐 좋은 걸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건 너무 많이 해요. 얘 보고 뭐라 하냐면 이왕에서 이구 저하라고. 저하는 왕세자한테 하는 건데. 그래서 의장대 사열, 북방대 의장대가 이걸 하고 이렇게 왕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반론이 많았고 이런 쓰레기들을 갖다가 아니 이게 무슨 왕이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이것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황족 활동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평가 논란입니다. 독립운동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뭐 이승만 정권이나 뭐 이북에는 이제 공산주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얘들을 절대 발 못 붙이게 한 거는 이 자식들이 호의호식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하고 할 적에 호의호식을 잘 먹고 잘 받아 처먹고 이 돈을 언제까지 받은 줄 아십니까? 이 돈을 왕공족 지위와 일본의 돈을 언제까지 받은 줄 아세요? 1947년 10월까지 받았습니다. 나쁜 새끼들이죠. 10월까지 받았어요. 해방되고 2년 동안 받은 겁니다. 2년 동안. 47년에 헌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도 전주시 저거지만은 이런 놈들은 절대 오지 못하고 입국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 국뽕이 이게 돼갖고 역사적 정통성, 민족 자부심 해갖고 이게 희석이 돼갖고 뭐 옛날에 덕혜옹 이런 구랄친 거, 궁 이런 거 해갖고 임금은 뭐 자생하고 고정은 개혁군 주고 해갖고 뭐 덕혜옹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고정이 알까기 하다가 저 무수리한테 난해하게 합니다. 한일합방 후에 날 때부터 나이 먹어서 나갖고 이게 유아 취매가 있어갖고 했는데 쇼와 히로히토가 명령을 내려갖고 일본 남작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스시마 번주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일본 다 학습원 나오고 그래서 전부 다 일본 여자 학습원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도 이제 이 귀족이니까 일본에 이제 귀족은 없지만 저 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 영춘왕이 이제 저거니까 협의를 해갖고 20년 결혼식하다 이혼했어요. 항일 반일하고는 0.1%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위로 이런 영화를 만드니까 이 역사 왜곡이 바로 이런 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뭐냐면은 그 황태현이 이태진 서울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저런 놈이 황태현이 뭐한 친구냐면은 송두율이 있죠 독일에 그걸 적극 변호했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황태현이라고. 그 고종이 대단한 왕이라는 거야. 정말 개혁군주고 정말 기초적인 사료다. 저는 아마추어인데 원문 보면 금방 나오는 이런 억지를.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는 고종에게 막 다 복원한 거예요. 고종은 참 우리나라는 자주독립에 뭐 어쩌고 이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칭송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친일인명사전 맞나요?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이 이게 뭐냐면은 생계형 누구야 5.18 수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조금 저거 했다고 그런 생계형이나 어떤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친일파라고 이런 놈들은 다 살려준 겁니다. 그럼 피해자라는 거야, 피해자. 얘들은 친정강학대 완공심은 40년까지 돈 받고 해쳐먹고 다 해먹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편입되어서 발생한 인지록은 피해자다. 이군은 반일의식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저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언제냐면은 1994년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환각 겸 나루히토, 아키히토 히로히토죠. 지금 이제 물러나고 상황이 돼 있죠. 요 천황은 지금 얘죠. 요렇게 있는데 결혼기념 황족들 기념 사진입니다. 황족들 94년입니다. 그런데 이 변두리도 아니고 딱 뒤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구입니다. 예, 종묘 사직에 제일에 이방자나 영춘왕은 종묘 사직에 있어요. 지금 배양돼 있어. 얘는 이제 아직 정식으로 저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종묘를 민족정 그 정도 보관했으면 됐어요. 무슨 거기 썩을 정신. 그 대표와 이거 불령포 있고 왕이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천황 뒤에.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